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습니다.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양측은 일단 의제를 열어놓고 차담 형태로 만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협치에 물꼬를 틀 수는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 투나잇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나잇 이슈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의제 제한 없이 대화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언론의 탑을 장식했던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졌고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일단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하겠다까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다 잡아놓고 만나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좀 걱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계속해서 국민들은 왜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겠죠. 빨리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왜 안 만나냐, 왜 그렇게 조건이 많냐, 뭐 이런 지적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일단 만나고 보자.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도 의지 제한 없이 만나겠다, 대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잘 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먼저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어느 정도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수회담이 사실상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뭐 결과론적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참모들한테 얘기한 날, 그날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의제와 관련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 만났을 때 1년 5개월 만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의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게 이제 다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대통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무회동이라고 참모들이 야당 실무회동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1, 2차 회동 때 야당에서 불만이 나왔던 게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의제를 좀 축소하거나 또 이거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의제를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언급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회동을 통해서 조율할 만한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어렵사리 성사된 회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상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실무회동에 집착하게 돼버리면 회담이 깨지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대로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죠라고 그 공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통 크게 접근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역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제 제한 없이 이재명 대표랑 만날 수는 있겠으나 거꾸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의제를 논의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을 크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 만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만날 수나 있나라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월요일로 결정이 됐고
오찬이 아니라 차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형식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오찬보다는 차담이 훨씬 더 내용 면에서 예. 대화 나누기가 더 쉽겠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3명이 배석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제 조율에 있어서 예. 나는 이렇게 의제 조율을 영수회담에서 의제 조율을 이렇게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뭐 양국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서 그 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겠다. 네. 이것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왔을 때는 이게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더 별 의지가 없이 만나는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민생은 민생, 외교는 외교 이렇게 큰 타이틀을 주고 큰 의제를 두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네. 이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답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의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나올 의제들이 좀 겁니다. 얘기하게 아마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예. 지금 문제 틀림없이 얘기하겠죠.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집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약을 했고 이 정도는 얻어내야 또 국민들한테 자기 입지가 확실히 쓰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은 보편적 직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것은 방향이 안 맞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잘 사는 정말 25만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똑같이 25만 원을 지급한다.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영세 상인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할 때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다고 보는데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번 뭐 월요일 날 회담에서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은 딱 똑부러지는 그런 답변은 얻지 못할 것 아닌가.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이 지원금 얘기를 꼭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데 전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뭐 선별적으로 바꿔서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언론에는 좀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 의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일단 본질적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야당 대표 안 만났는데 뭐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만나려고 하는가? 이 부분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객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했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레임덕을 넘어서 대덕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제발 좀 뭘 좀 주십시오. 매달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한테 손 내밀어서 국민들이 이번에 무엇 심판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러고 대통령이 야당과 뭔가 협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낸다고 하면 하다못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 수사 미진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여론에 가깝다고 하면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걸 받음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야당 대표가 달라고 해서 그냥 대통령이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얘기가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마치 야당 대표한테 대통령이 뭔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만약에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계속 만나거나 소통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빨리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차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풀리잖아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 같으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같이 하고 그래도 뭔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고 그동안에 서로 불신도 많이 쌓여 있으면은 뭐 사실은 만찬까지 가는 건 좀 무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좀 긴 시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만남부터 오후 2시에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한 1시간 만나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번 회담에 지나친 기대를 하면 우리가 뭐 윤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그런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번엔 너무 힘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예. 너무 큰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실무적으로 만나서 서로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소통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조금 더 친분을 두텁게 쌓으면서 예. 더 다른 회담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을 계기로 추가 회담 혹은 이 회담이 정례화되는 것, 그걸 넘어서 독대할 그럴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번에 만나고 정례화하는 것이 좋죠. 여야 영수회담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뭐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가 심각한 예. 숫자 우위가 민주당의 우위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절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만나서 예.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서로 의논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뭐 전화번호 있다고 했으니까 독대하고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지금 있겠습니까? 뭐 밥을 왜 안 먹나 그러는데 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오히려 그 의제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하는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25만 원뿐만 아니라 뭐 총리 인증 문제 같은 경우도 말이죠. 총리 이재명 대표에게 추천을 부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리 임명에 있어서 상당히 협치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될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임시국회 소집 요구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앞둔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본회의 일정이 국회의장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 임의로 여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소집안을 냈는데 말이죠. 그만큼 뭐 협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협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협치해야 된다, 협치하자고. 근데 지금 협치를 진짜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아요. 협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소집안을 내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민주당에서는 이게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열어야 하는 거니까 여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국회를 열자. 물론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이제 열어야 되겠죠.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논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예. 독단으로 이렇게 제출했다는 그것은 뭐 같이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뭐 의회 독주의 전초전이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2대 국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예, 네.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22대 그렇습니다. 국회도 독주할 것이란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신 건데, 네. 야당은 어떤 배경으로 이번에 이렇게 임시 소집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국회법을 다 하나하나 조항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관행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임시에 소집하는 걸 말씀드려야 될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회법상으로 보면요. 우리 국회는 상시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빼고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9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딱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의 회기는요.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2, 3, 4, 5, 7월 한 달 빼고 그리고 8. 그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정기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기회 말고는 임시회도 그냥 마음대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 안 한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을 상시국회를 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허락을 받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세비 받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일 안 한다고. 그 세비 받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임시 소집 문제는 예. 이거는 여야 간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는 임시 소집에 대해서 상의했잖아요. 상의했는데 임시 소집 요구는 의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어느 당도,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임시에 소집할 수 있어요. 지금 의석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자 이제 엽시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국회 소집 개회를 하는 것은 국회의장 몫이니까 그렇죠. 국회의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이면 끝나요. 이번에 임시회 안 열면요. 예. 21대 국회의원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임시회를 안 열고 그냥 끝냅니까? 마지막 5월 임시회는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임시회 우리는 안 열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 통과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맞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지금 거기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면 임시회도 못 여는 상황이 되니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임시회를 열겠다.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예. 민주당이 독주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임시회를, 말씀하십시오. 임시회를 열어서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임시회 열어야 되겠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그렇지만은 합의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화하자고 민주당이 항상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독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게 예고편이냐 하느냐 하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복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잠시 뒤에 예, 할 예. 것이고요. 예. 국회의장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친명 의원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의회가 22대 국회는 이재명이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이게 예고편이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누르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무리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불편해하는 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국회를 연다고 하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대화랑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패스트트랙 통과해가지고 지금 차상권 특검법이 국회 부의가 된 상태예요. 국회의장이 본회의만 열면요, 그냥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맞겠다고 사실은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차원 참사 특별법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그럼 제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낙선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에 불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제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는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똘똘 뭉쳐가지고 100명 넘게 표결에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다른 생각들을 하는 의원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볼 땐 거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국회에서 표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의석수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됐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이거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여론의 역풍 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지금 소집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임시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고집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한 부분,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이거 다시 심의해서 좀 더 손질을 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법사위를 후회해서 본회의에 직행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임시회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을 하고 하는 것이지 서로 시비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해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오늘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 지명을 한 상황이고 또 공수처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국방부 법무 담당관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특검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법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의자들, 관련자들 불러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이 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가 정말 미흡하다 그러면은 특검을 해야 되겠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꼭 고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최상병 특검을 연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관여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정황들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그때 의제 문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라고 하는 건 지금 나오는 의제는 다 불편해라고 하는 얘기에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담 성과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발 좀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공수처가 출금 조치했던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을 호되자사로 굳이 총선 기간 중에 임명하고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호주로 내보내서 여론이 막 악화하니까 11일 만에 국내로 사실은 별로 그렇게 명분도 안 되는 회의 만든다고 해가지고 굳이 다른 주제 외교관들까지 다 대사까지 불러들이는 이런까지 만들어가면서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혹을 키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에요. 오히려 총선 기간 중에. 그럴 때 공수처가 출금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공수처 또 공격했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공수처가 언론하고 마치 공작을 펼치는 것처럼 공언유착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막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이미 야당 성향의 언론하고 짜고 치는 그런 수사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공수처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의견 제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수처를 흔들었어요. 흔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특검 총선에서 참패당하고 난 다음에 22대에서도 다시 또 이 공수처법 통과될 최상배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달라진 겁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3개월 동안 공수처장 총선 전에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다 해놨는데 오동훈 변호사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수처장 공석 상태로 계속 방치해뒀어요. 그러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굳이 공수처장 또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럼 공수처가 다 이렇게 수사하고 공수처장까지 있는 상황이고 조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지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분량상 짧게 좀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오동환 변호사 2개월 추천된 지 2개월 만에 지금 이제 지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정세 장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공수처 부분은 공수처 나름대로의 그 수사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고집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기획까지 완전히 박탈하면서 특검으로 가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장은 또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임시국회 소집 요구라는 키워드로 여야 대치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차기 원내 사령탑,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원내 사령탑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한마평 오르는 것은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인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긍정적 면도 있는 반면에 도로 친윤당이냐라는 좀 비판적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이 먼저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다시 이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윤핵관 세력들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22대 국회 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힘이 약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권력이 강해지니까 행정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별히 또 뭘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윤핵관 세력들이. 그래서 원내대표라도 당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은 민심하고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은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당내 이제 지난번 낙천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했고요. 당선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수도권 이제 후보자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원내대표 제가 생각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친명 일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도 체제가. 그렇다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협상과 타협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추진력도 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 무슨 세력 진영 간의 세력 간의 뭐 이런 뭐 분배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원장과 함께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출까지 진행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을 지금으로서는 다들 고사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다가 조경태 의원은 또 본인이 좀 맡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듯 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의견 교환 없었다고 또 윤정호 원내대표는 말해서 이거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할 사람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도 불만인 것이 비대위원을 지금 관리형 비대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대위가 지금 비대위원장 하신다 하더라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혁신 비대위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총선 참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쇄신안을 내놓느냐 여기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기다려 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당 대표가 세워질 때까지는 최소한 2개월 이상입니다. 2개월 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혁신 비대위가 돼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선거의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을 완전히 새로 운 당으로 개조를 시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할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끝이 났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됐어요.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거 보시면서. 2004년도에도 한번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단독 입 후보에서 그때 원내대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가졌던 게 그때 말고는 사실은 21대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2대에 단독 과반 이상의 의석을 또 얻은 건데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경우에는 권력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권력과 뭐 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당내 원내대표. 그래서 어쩌면 이철규 의원을 임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당의 원내대표나 당 안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당대표를 막 바꿔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감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대통령의 심기를 뭐 반영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대통령당이 돼버리는 거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 조금 예,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안에 구심력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후보들이 나오려고 했다고 하는 뭐 김민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다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다 친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분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누구 다른 목소리를 내서 굳이 당내에서 뭐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럴 필요도 사실은 지금 선거 결과로도 그렇고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당이 일정하게 이제 그 당내 구도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좀 만들어져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내 뭐 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창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딱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그 보기에도 썩 좋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찬반 투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좀 불안해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당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원내 사령탑이라는 키워드로 두 분과 함께 양당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투나잇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